그래서 흔히 이제 그 순자산 표가 있는데 그 상위 1% 기준으로 어떻게 되시는지 자산이. 예, 그래도 뭐 표라는 들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는데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드는 건 아니고. 주로 아파트 투자를 해오시다가 상가 투자도 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가 투자는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제가 이제 연봉이 2억 되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여유가 있고 여행도 많이 다녔거든요. 연봉이 주니까 못 하게 되더라고요. 여유가 좀 없어지고 아끼라고 하게 되고 아껴야지 이런 느낌. 이런 걸 좀 대비를 언젠가 은퇴하는 게 빨리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현금 흐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이제 건축을 져서 꼬마 빌딩을 사는 건가 아니면 뭘 살까 생각을 하고 건물이 아니라 건물을 쪼갠 유닛을 한번 사볼까? 그게 이제 상가였던 거죠. 상가가 모이면 건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가를 경험하면 여러 개의 건물을 사는 그런 간접 경험을 제가 겪게 되고 그런 건물주로서의 그런 희노애락들을 느낄 수 있고 해서 상가를 사야겠다. 마침 제가 작년 초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아직까지는 막바지였죠. 그래서 집합 금지도 있었고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집값은 엄청 올랐는데 그 사이에 상가는 못 올랐어요. 코로나로 인해 눌러있던 거죠. 자산에 이제 버블이 생긴 거잖아요. 집은 좀 고평가고 그래서 자산의 이동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상가가 조금 저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코로나가 이제 막 집합 금지가 막 해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제 해제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해제되기 전에 이제 산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러면 상가는 좀 어느 정도 규모, 자산 규모로 갖고 계신지. 그거는 2개를 제가 샀고요. 합쳐서 한 12억 정도. 거기서 그러면 말씀하신 월 현금 흐름은 좀 얼마 정도 나오고 있는지. 그게 이제 고금리 전에는 한 4천만 원 정도. 4천만 원이 나왔고 지금은 이제 반으로 쪼그라들어서 2천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뭐 크게 문제는 없고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이제 금리가 내려갔을 때 차익형으로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월세도 올해 7월부터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수익률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까지 긴 이 투자 스토리를 쭉 들어봤는데 사실 저는 조금 더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뭐 사실 회사 생활은 조금 적당히 하면서 내 개인의 투자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조금 꽤 많으신데 이제 목동 아빠님께서는 근로소득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커리어 하이를 찍으시고 또 투자에서도 이렇게 또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이런 부분이 전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사실 시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렇게 풀로 달리다 보면 번아웃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혹시 노하우가 좀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부터 근로소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부자가 되신 분들 보면 투자뿐만 아니라 현금 수익이 매달 근로소득이 안정적이신 분들이 항상 부자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이게 이제 흔들리게 되면 내가 어떤 자산이 있을 때 위기가 오면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근로소득이 있으면 위기가 와도 안 팔아도 되는 거죠. 금리가 올라도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근로소득하고 또 투자하는 수익이 저는 자동차로 따지면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가 이제 하나 펑크가 나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투자가 잘못되면 또 왼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가야지 굴러가야지만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로하는데 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됐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일이 되게 재미없고 힘들면 근로소득을 많이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읽었던 책 중에서 김정훈 교수님의 책이 있는데 김정운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교수님. 약간 괴짜 맞습니다. 교수님.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노는 놈 있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은 이제 노는 놈을 못 이긴다는 거죠. 뛰는 것도 언젠가는 지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결국 에너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게 지겹지 않고 재밌게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면 이거를 내가 지치지 않고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공부든 그 무엇이든 그래서 내가 어떤 산악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산악훈련인데 등산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구에게는 등산이고 누구에게는 훈련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과 노는 게 구분되어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따라 달리는 거다. 그러니까 정해졌을 때부터 이거는 일이고 이거는 노는 거다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 일이 될 수도 있고 노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우리는 취미로 하지만 직업을 하는 사람은 일인 거잖아요.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취미로 하는 사람은 재밌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상황, 내 생각에 따라서 노는 게 될 수도 있고 네. 일이 될 수도 있다.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일을 그냥 일로 생각하지 말고 노는 거하고의 경계를 좀 없애면 좋겠다. 최대한 내 마인드를 바꿔서. 예, 마인드를 바꿔서 노는 거하고 일하는 거하고 조금 결합을 하고 구분이 없게 만들어버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저는 이제 그 일을 열심히 했을 때 그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을 하는 거를 게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게임을 안 해요. 네. 핸드폰 게임 이런 걸 안 하거든요. 네. 그런 게임 하는 것보다 인생의 게임이 더 재밌는 게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집 사는 것도 부루마블 하는 느낌으로 저희 하고 있어요. 재밌고 미래를 그려보고 있고 네. 진짜 그런 느낌으로 저희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하는 것도 노는 느낌으로 즐기는 느낌으로 잘하면 월급도 많이 받고 네. 인생 게임 아세요 혹시요? 그건 몰라요. 내가 어떤 의사의 길로 가든 뭐 길을 네. 가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건데 거기서 돈도 벌고 이런 게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 게임 하는 것처럼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이왕이면 즐겨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 말도 언어도 제가 나는 회사 때려치고 싶어 그만하고 싶어 일 너무 힘들어 네. 이런 입에 말- 달고 살죠 직장인들이. 그렇죠. 근데 저는 반대로 우리 회사 너무 좋아. 일 너무 좋아. 일 너무 행복해. 네. 계속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세뇌를 시킨 거예요, 저를. 그 생각을 하게끔. 네. 계속 가고, 일 할만해. 이게 더 좋은 일은 없어. 내가 하는 것만큼 보상도 받고,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야. 나만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너무 행복한 일이야라고 했기 때문에 좀 안 지쳤던 것 같아요. 번아웃이 안 왔고. 일로 번아웃은 안 왔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또 했던 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개 다 잘할 수 없다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큰 걸 버려야 된다. 저희가 하는 것들을 다 버렸죠. 네. 왜냐면 이제 친구들도 안 만나고, 그러니까 제가 투자하는 거, 투자도 하잖아요. 네. 공장도 다니고, 또 친구도 만나고, 뭐 취미도 갖고, 일도 열심히 이게 안 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심플하게 살았죠. 퇴근하면 집만 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퇴근하면 에너지 다 쏟고 그냥 네. 집에 오고. 친구들도 뭐 친한 친구가 있지만 서로 바쁘니까 네. 뭐 1년에 뭐 한 번, 뭐 두 번 뭐 많이 보는 거잖아요. 네. 나이 들수록 더 느끼실 거예요. 자주 네.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1년에 뭐 한 번, 두 번 정도 보는 거고 또 술도 안 마시고 그리고 막 이상한 모임 안 하고 골프 안 치고 네. 뭐 그러니까 남는 게 이제 뭐 그런 게 뭐 그런 거밖에 없어서 네. 임장 다니면서 운동하고 네. 예, 많이 걷잖아요. 네, 네, 운동하고 네. 그리고 시간이 안 나니까 네. 맛집을 가야 돼요. 네. 가족들하고. 그러면 임장 가고 싶은 대로 잡아서 가요. 아. 그렇게 기준을 짜서 노는 것도 약간 그런 임장 투자랑 연결을 해서 그래서 어떤 청담동을 가야 된다. 그럼 청담동에 맛집을 가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던 데 계속 가는 것보다 네. 새로운 데 가면 더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청담동을 가봐야겠다. 네. 많이 갔거든, 청담동. 네, 네, 네. 많이 가고 설해마을도 많이 가고 왜냐면 그쪽 빌라로 옮길 생각도 있어서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맛집 검색해서 가고 그뭐 몬마르트 언덕도 올라가고 네. 투어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용인 쪽을 가야 된다. 네. 그럼 이제 에버랜드 가는 날인 거죠. 네, 네. 에버랜드 갔다가 네. 오면서 이제 용인 뭐 가고 네, 광교도 갔다 오고 네, 그런 식으로 네. 이제 투어를 대부분 이제 그렇게 이제 네, 네. 짰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걸 오히려 노는 거랑 또 이렇게 경계를 허물고 또 노는 여가 시간은 약간 그런 생산적인 거를 또 넣어서 요 경계를 또 허물고 그렇죠. 이렇게 하신 게 어떻게 보면 노하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놀면서도 일하는 거였고 네. 일하면서도 노는 거였고 네, 네, 예.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는 이제 과감하게 어쨌든 퇴사를 결정하시고 이제 직접 본인의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사실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부자가 되시고 진짜로 몇백억대 자산가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단계까지 가려면 사업 소득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냥 저는 사업을 하지 않고 회사 월급만으로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갈 수 있는 게 지금 정도 거의 한계라고 봤어요. 네. 건물을 지으려면 이게 현금 흐름이 더 필요하거든요. 네. 수입이 엄청 많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갔다라고 생각해서 원래는 제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마케팅 회사 다녔기 때문에 네. 마케팅 회사를 좀 차려볼까? 네. 마케팅 컨설팅 일을 좀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목동아빠 채널을 운영을 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교육 관련 원래는 컨텐츠가 목동이라는 이미지가 이제 학군지 이미지가 네, 있으니까 네, 네. 교육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저희 목동에 사는 아빠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 네, 그러니까 네. 부동산 얘기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채널을 만든 거 보시는 분들이 네. 관심은 돈에 관심이 많으셔서 네, 네, 네. 교육은 보다는 네, 네. 이 투자에 굉장히 네. 관심이 그러면서 이제
상담 문의가 이제 메일로 좀 네. 이제 오기 시작하고 이제 상담을 좀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네. 그게 자연스럽게 사업으로 그럼 연결이 된 거네요. 그렇죠. 네. 의식의 흐름대로 네. 원래 목동 아빠가 이제 원래 교육 관련 채널로 시작했다가 네. 갑자기 부동산으로 이제 넘어갔다가 네. 갑자기 부동산에서 컨설팅에서 갔다가 네. 갑자기 중개로 이게 이제 의식의 흐름대로 네. 제가 원한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장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천칙 중에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주의여서 네. 잘하는 게 돈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잘하는 걸로 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하는 일은 이제 공인중개 일을 법인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 법인을 가지고 있고 네. 월세도 받고 투자도 하고 있고 네. 플러스 이제 공인중개 일도 같이 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목동에서 하는 건 아니라 네. 서울 전 지역 경기권 인천까지 다 해서 네. 그런 중개를 해주고 있고 약간 뭐 펀드 매니저처럼 네. 부동산 이제 펀드처럼 네.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 있는 자산 있으신 분들을 한 100명 정도 제가 유치해서 네. 그분들의 가족, 그분들이 또 갈아타기 할 때 계속 제가 같이 다니면서 네. 계속 도와주고 네. 제가 했던 그런 투자 방향대로 네. 계속 시뮬레이션을 계속 제가 돌리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런 사업도 하고 계시고 또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유도 이루시고 사실 이런 상태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라이프거든요. 네. 그래서 요걸 이제 직접 경험을 해보시니까 정말 내가 생각했던 대로 꿈꾸던 대로인지 아니면 아주 막상 경험을 해보니까 요런 점은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게 있으신지. 경제적 자유, 뭐 파이어족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로망이 다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막상 겪어보니까 무조건 좋지만은 않고 준비를 좀 마음의 준비를 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현금흐름이 4천이었는데 네. 고금리 상태에서 2천을 준 거잖아요. 네, 네. 이것도 뭐 예상은 어느 정도 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갈지는 예상을 네. 못했거든요. 이런 이제 외부 변수가 이제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활을 또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 수준을 네. 그러면서 이제 파이어가 되고 싶은 건데 네. 이게 이제 충돌이 된다는 거죠. 조금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좀 러프하게 금리라든지 내가 원하는 수익대로 또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예상을 좀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어족이 되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서 하려면 굉장히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많은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수준보다 낮춰서 네.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할 만한 건지 그래도 행복한 건지 내가 하고 싶어 하면서 느꼈던 그런 만족감을 줄이면서 네. 직장 생활을 안 하는 게 과연 행복한 건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하시고 그러면 보통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내가 지금 받는 월급 정도가 이제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나는 무조건 퇴사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직접 경험해 보신 입장에서 어느 정도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비교했을 때 내 소득 수준을 줄이지 않고 네. 유지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한 1.5배 정도 있으면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네. 좀 대치가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아니면 지금 월급만 유지하더라도 내 수준을 네.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한 70% 60% 정도로 낮춰서 생활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연봉으로도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끼는 후배나 동생이 있는데 이제 목동 아빠님께 찾아와가지고 제가 지금 요 정도 이제 어느 정도 그 경제적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 회사는 뭐 다닐만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있으니까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조언해 줄 것 같으세요? 일단은 저는 좀 근로소득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어서 그래도 본인이 너무 싫지만 않으면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좀 바꿔서 그래도 좀 다니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 그런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자산을 모았다 네. 그러면 좀 여유가 생기거든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하잖아요. 그래도 난 자산이 많으니까 이거 좀 그만둬도 뭐 난 파이어족 되면 돼. 할 게 있어. 그럼 좀 당당해지고 네, 네. 상사 눈치도 안 보게 되고 네. 그런 상태로 다니시는 것도 약간 반 파이어족이죠. 네네 반파 반파. 네. 네. 제가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네, 네, 네. 반파가 돼가지고 네. 그냥
회사를 다니지만 여유가 좀 있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냥 훌훌 털고 그렇게 너무 이 일에 대해서 너무 그냥 올인하지 않고 네. 그런 식으로 다니면서 몇백 벌 수 있다면 현금 흐름을 매달 월급을 4, 500 받는 게 되게 가치가 있는 게 네. 월세를 4, 500 받으려면 10억 이상의 현금 가치가 있어요. 맞아요. 오늘 이렇게 모시고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앞으로의 목표나 꿈꾸시는 라이프 그리고 또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제 채널의 이름이 목동아빠 행복한 부자 되기거든요. 제가 어느 목표를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꿈꾸었던 그런 자산 목표가 있잖아요. 그거를 빨리 이루다 보니까 그 이후에 사실은 좀 방황을 하는 시기도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뭘까? 뭐 50억일까? 100억일까? 1000억일까? 이걸 번다고 내가 만족을 할까? 그러니까 벌어도 끝이 없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목표는 끝이 없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내가 좀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서 어떤 금전적인 목표를 가졌다면 그 이유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 목표는 이제 행복한 부자가 되는 게 이제 꿈이거든요. 이 부자라는 거는 경제적인 여유도 있지만 좀 마음적인 여유도 있는 그런 거를 뜻해요. 네. 그래서 일단 1순위는 이제 제가 이런 경제적인 걸 토대로 네. 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여유 있게 좀 즐기면서 인생을 좀 의미 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끄는 게 이제 가장 큰 목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산적으로도 50대에 이제 한 100억 정도를 한번 넘어보고 싶은 생각이 세 자릿수. 예, 네. 왜냐면 좀 다른 것 같아요. 100억은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한번 그래도 한번 태어났으니까 네. 이렇게 멋지게 한번 살고 싶어서 네. 그 정도는 한번 순자산 기준으로 한번 네. 100억 정도는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근데 우선순위는 이제 행복이 더 우선순위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나 행복한 삶이 방해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다. 근데 이 정도는 한번 해보고 싶다 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목동아빠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들은 목동아빠님 채널에 또 놀러 가시면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채널에도 많이 놀러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